자, 위치 벡터에 대해서 합니다. 위치 벡터는요, 한 점을 시점으로 하는 OA를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약간 지워졌네요.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좌표 평면에서 점 O가 있고, 여기에 점 A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OA라는 벡터를 그을 수 있죠. 이것을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원점을 시작점으로 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점을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위치 벡터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벡터를 점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원점에서 출발하게 하고 끝점이 벡터의 마지막인데 그 점을 벡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벡터의 성분도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위치 벡터는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A라는 점을 끝점으로 하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을 벡터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에서 성립하는 것은 모두 성립하게 돼요. 이를테면요,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예요. 여기 B점이 있어서 이게 벡터 B라고 해봅시다. 얘가 벡터 A고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배웠어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좌표를 했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하면 그냥 이 두 점의 중점을 끝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벡터의 무게중심을 끝점으로 하는 벡터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의 3으로 나눈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식에다가 벡터를 넣어주면 결국 뭐예요? A와 B 벡터를 M 대 N으로 내분, 외분하는 점을 끝점으로 갖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것은 원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어떤 한 점을 끝점으로 하는 것을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요.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을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중점, 무게중심,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이 모두 성립하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두 벡터를 나타내는 점인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끝점으로 갖는 벡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분점과 외분점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점도 그렇고 무게중심도 그렇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성분 벡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끝점에 우리 좌표를 안다고 하면 그냥 그 끝점의 좌표를 쓰면 그것이 바로 벡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이야. 뭐가 편하냐? 우리가 원래 우리 벡터를 더하려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려면 이 두 개를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되는 벡터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을 하게 되면요. 두 벡터를 더할 때 그냥 성분끼리만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벡터를 더하고 뺄 때 성분끼리만 더하고 빼면 되고 어느 벡터에다 실수배를 했을 때 성분에다 실수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 좌표 평면에서 3,1을 끝점으로 하는 벡터가 있었어. 그럼 이 벡터의 성분은 3,1이죠. 그 다음에
1,3을 끝점으로 하는 벡터가 있었어. 이 벡터의 끝은 1,3이죠. 그럼 이걸 벡터 A라고 하고 이걸 벡터 B라고 하면요. 우리가 원래는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요쯤일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벡터 A는 3,1이고 벡터 B는 1,3이기 때문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4,4다 라고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도 좌표로 가능하고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럼 얘는 X축과 45도를 이루겠네요? 라고 파악할 수도 있고 얘 길이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는 뭐예요? 0,0에서부터 4,4까지의 거리니까 얼마 됐어요? 루트 16 더하기 16이어서 4루트 2가 되겠죠. 즉 벡터의 크기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같으려면은 벡터 A가 A, B이고 벡터 B가 C, D일 때 두 벡터가 같으려면 그냥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얘를 옮기면 이렇게 딱 마주칠 거예요 라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A와 B 성분이 같고 A와 C 성분이 같고 B와 D 성분이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을 나타내면은 크기를 구하기도 쉽고 두 벡터가 같다고 하기도 쉽고 같다는 거를 증명하기도 쉽고 더하기도 쉽고 우리 벡터의 빼기 어떻게 썼어요? 벡터 A 빼기 벡터 B는 얘를 막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벡터예요 벡터 B를 다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요거니까 이렇게 그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벡터 A 빼기 벡터 B는 그냥 3,1에서 1,3을 뺀 거니까 2,-2인 거예요. 즉 이 벡터가 뭐냐면은 2,-2 점을 향해서 가는 벡터인 거야. 너무 쉽죠? 너무 쉽단 말이에요. 성분으로 하면 벡터가 너무 쉬워져. 그리고 만약에 1, 3,1을 3배 해주면 벡터 A가 3,1인데 3배 벡터 A를 해주면은 9,3이다라고 바로 그냥 성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3배에서 찍어주는 이 점이 9,3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벡터 AB는요.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뺀 거죠. 그쵸?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에서 B 빼기 A, B-A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우리가 성분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벡터를 굉장히 만만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다음 넘어갈게요.